네, 이번 시간은 훌륭한 지도자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경상북도 공도협회 부회장이신 이동수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동수입니다. 강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동수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한 35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르죠. 홀트에 나가서 잘 놀고 있는 백수인데 오늘 마스크 쓰고 강의하는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냥 대면 강의해서 아까 줌으로 조금 앞에 강사분이 줌을 통해 갖고 비대면으로 하는데 원래 앞에 쓴 사람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대면이지만 아까 했던 비대면보다도 더 못해. 아까 이분은 안 보고 자기 혼자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데 대한민국 천하의 라오나가 앞에서 무대에서 노래 열창을 하는데 부동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라오나 기분 나겠습니까? 안 나죠? 나요? 그거는 돈을 받고 왔는 손님이기 때문에 수입이 되니까 안 나더라도 하면 되는데. 자, 저도 이제 공도인입니다. 공도인이고 사실 한 직장에 일에 오래 있다 보면은 나올 때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가면은 그동안 못다 했는 이걸 꼭 한번 봐야지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정하는데 저는 나가서는 이제는 안 해야 되는 걸 몇 가지를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외부의 강의 요청더라도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왜?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교수 30몇 년 했는 분이 마이크 지금 한두 시간 떠드는 건 장난이지. 학생들 앞에 내가 매일 하는 전공 과목 떠드는 거는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전공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저도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1시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최소한 일주일 걸립니다. 제가 강의 자료 찾고 연습을 하려 하면은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저를 주목을 잘 하시는데 우리 식사한 지 그러니까 30분, 채 1시간도 안 됐어요. 생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식후에 30분부터 1시간 정도는 들어가는 음식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 왜입니까? 위장에 있는 이 피만으로 혈액만으로 모질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혈액이 많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뇌에 있는 일정 양의 혈액이 위로 이동을 합니다. 왜? 제일 급한 게 들어왔는 그 당시에 일을 해결하기 위해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가 머리에 있는 혈액이 이동을 합니다. 일부가. 그래 하다 보니까 일부의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살짝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오케이.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제주도 지진도 5.3 났던데 집에 전화해 보셨어요? 예? 정이 헛돌리는 거 당연하지. 집이 문제지 뭐 정이. 전부터 전화해봤어요. 사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집중력이나 사고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이때가 제일 안 좋습니다. 자, 지금은 뭐 해야 돼? 차 한잔, 맛있는 차 한잔 앞에 두고 친한 분들과 앉아서 그저 담소 나누면서 부담 없는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쁘게 막 왔어.
근데 지금 참 고마운 거는 뭐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우리 공도인들을 위해서 이 좋은 자리에 오늘 강습회, 내일 또 심판 강습회를 마련해 주신 저는 정말 대공의 김상순 회장님과 실무 부회장 김영수 부회장님, 강원도 우리 한 회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올해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 공동인들 얼마나 지루한 한 해 보냈습니까? 그렇죠? 전에 같으면은 1년에 60여 개 되는 전국 대회 할 젊어지고 가서 전국 방방곡곡 일주하면서 사정에 있는 옛 친구들 만나고 담소도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 폐쇄시키는 이런 경험도 여러 번 맛봤을 겁니다. 정말 우리한테는 지겨운 한 해였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런 강습회를 통해서 정말 내실을 다지고 마침 오늘 지도자 교육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어떤 자질을 이런 기회에 더 갖추는 걸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이 자리에서 인연을 맺게 되는 걸 저는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앞서 강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한데 돌아가실 때는 그래 내가 참 원건 각지에서 오셨습니다만은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고생했는 보람만큼 내가 낸 돈만큼 본전을 찾아야 될 거야. 밑재료 장사는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그래 보람있다. 좋아. 안도 정에 가서 이 배양 앞서면 보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져봅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갖고 조금의 목이 탁한 데 오면은 이래 목젖이 막 붙어요. 자주 물을 마시겠어요. 자,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게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가 자질을 갖춰야 된다.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라고 남들이 인정해 주겠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복도에 여기서 누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젊은 분인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3분의 2는 압니다. 3분의 1은 조금 낯설고 뭐 대공 심판도 보고 심판 보러 많이 감독관도 댕기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뵈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많이 좀 아는 편인데 저쪽 어디 거기서 그래 누가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자격증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 이거 안 받으면 이제 앞으로 뭐 강의도 좀 강의자는 뭡니까 우리 체험하는 활동 그거 못 한다. 이거 내가 받아야 한다. 제가 속으로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 명문들도 몇 분 계셔요. 지역부 선수님도 계시고 각종의 사도님도 계시고 사도했던 분들도 계셔요. 또 하나 남은 거는 사도할 분도 계시는 거예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리 할트의 지도자급 이런 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전에보다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왜 인정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할 때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까지 전부 후배들한테 양보를 하시고 이제 늦게 이래 오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연세 드셔서 이래 오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지도자 교육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자격증 따라고 국가 자격증 말고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은 몇 번 받다 보면 다 줍니다. 저도 4번 만에 받았어요. 다 줍니다. 그래서 지도자 자격도 중요하고 앞으로 아마 대한체육회나 대한공도협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자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잘 공부하셔서 그 지도자 자격증을 따시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큰 뜻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공도 문화를 짊어지고 갈
그 능력과 자질을 배우기 위해서 함양시키기 위해서 오늘 오신 겁니다. 그리고 큰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자, 우리 활트 제일 가까이 계시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오케이, 사범도 지도자고 또. 자, 여러분들 지금 지도자 하면은 그냥 뭐를 하를 가르치는 이거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계단 더 뛰어넘어서 가까이 계시는 지도자는 사도님이십니다. 또 지역에 공동협회 회장님이시고. 오늘은 제가 지도자 강의를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 가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예를 각 점에다 두고 사도님과 회장님을 비유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도자. 지도자. 어떤 구성 단체의 리더입니다. 최고의 위에 계시는 분, 이끄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활투는 사도님이라. 물론 사도님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부사도도 지도가 될 수 있고 감사도 지도가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활투의 최고의 지도자는 사도님과 협회장이라. 가까이 보면 그지? 자, 여러분들 지도자라고 하면은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 지도자. 지도자는 훌륭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오케이, 리더십 어디 쏘셨어요? 예? 경북이 제일 낫다. 저는 경북 호림정입니다. 문경 세제장 오케이. 자, 지도자는 하면은 바로 리더십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따라 붙습니다. 리더십. 자, 그러면 리더십은 뭐냐? 우리 사회 전반에 리더십이라는 이 용어는 전부 다 통용이 다 됩니다. 분야마다. 자, 우리 군부계의 코치나 감독한테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사도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예술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경영인은 경영대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는 예술인은 마찬가지로 통용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탁 꼬집어서 아까 문경 세제장이 이야기 잘했는데 리더십이 뭐냐 이래 물으면 알기는 하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그런 단어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리더십은 단체의 대표되는 사람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영감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다. 좀 풀하면은 내가 보고 적어놨을 거예요. 단체의 지도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활트마다의 특색이 다 있어요. 특색이. 전국에 우리 380여 개 정이 있는데 거기마다 전부 다의 정마다 가지는 특색이 있어요. 저 정에는 어떻고 저 정에는 어떻고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리더는 발휘하도록 찬스를 줘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단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십. 자,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좀 단어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리더십. 자, 리더가 뭡니까? 이끄는 사람. 그렇죠. 지도자, 대표. 뒤에 시은. 시은 단어가 뭡니까? 배. 배를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 오케이. 선장이야. 옛날 말로는. 예? 선장, 우리 옛날 말로 선장 보고 뭐겠어? 사공에 사공. 오케이. 그래서 마스 똑같은 거. 자, 사공. 요걸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옛 속담이 하나 탁 떠올라요.
오케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배의 리더 선장은 한 명입니다. 자, 또 분화가 되어서 갑판장이 있고 갑판 선원이 있어. 또 배가 움직이려고 하면 엔진이 움직여야 돼. 기관이 있어. 기관장이 있고 밑에 엔지니어들 이 기관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톱니바퀴가 잘 몰려갖고 좀 올바르게 가야 이 배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데 갑판에 겨울에 바람 불고 추워서 못 있겠다. 나는 선장실로 갈란다. 기관에 나는 손에 기름 묻히기 싫어. 난 또 선장실에 갈란다. 선장실에 쭉 다 모여갖고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가 됩니까? 이 배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초를 하기나 엉뚱한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리더가 자, 선장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 자기가 맡은 부서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데 가서 한 곳에서 놀러가면 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30명을 딱 관광버스에 태우고 부산 태동대 단합대 하자. 오케이 가자. 놀러 갑니다. 5시간 하면 가. 그래? 부산 태동대까지 여의도서 그 관광버스가 5시간 만에 갑니까? 뭔가 1박 2일 걸리도 도착 못해서 왜 그럴까요? 전부 똑똑한 사람만 한 차례 태어나왔기 때문에 이 사고난 거예요. 서울서 여의도에서 출발해가 조금 내려오다가 천안 딱 오니까 저 아파트 단지 저거 내가 했다. 좀 더 내려오다 보니까 대전에 뭐 공업단지 하나 있어. 저거 내가 했다. 내 지역구다. 대구 오다 보니까 혁신 복합 혁신 도시가 있어. 저거 내가 저번에 소산할 때 저거 내가 했다. 뭐 이 하다가 보니까 지역구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아직도 부산 못 왔어요. 사고이 많으면 그런 꼴이 납니다. 똑똑한 것들이 많으면 안 돼. 한 사람이 니들을 똑똑할수록 그 위에 더 똑똑한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더십. 근데 자 리더십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리더십을 사용 못하는 때가 있어요.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기본 전제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자, 제 이름이 이동수인데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내 혼자 하나 수행을 딱 했어. 야, 내 이동수는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멋쟁이네. 니네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놈이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 못할 이유가 뭡니까? 오케이. 리더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2명 이상이 되는 단체를 구성을 해야 돼. 그래야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자 단체는 구성을 해놔서 회장도 뽑아놓고 사람 20명 초등학교 동기회 한다고 20명 못 안놨어. 동기회 하면 뭐합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체육대회도 안 하고 또 목요 찾아가가 장학금도 전달하고 야유회도 한 번 하고 뭘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는 게 없어. 우리 동기 회장 네 리더십 있다. 천만. 왜? 과제를 수행을 해야 돼요. 리더를 평가하려고 하면은 어떤 과제가 수행이 돼야 됩니다. 일 안 하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안 고쳐줍니다. 세 번째, 사람 30명 모아놓고 자기가 혼자 회장하고 아무도 그 밑에 스태프들이 없어. 안 돼. 책임을 분할을 시켜줘야 됩니다. 회장이 있으면은 사도가 있으면 부사도가 있고 총무가 있고 또 돈 많지는 재무가 있고 또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돼. 책임 분할을 해가 그 톱니바퀴가 묶어서 돌아가야 거기에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내 혼자 해도 안 되고 일 안 해도 안 되고 책임을 분할을 안 시켜도 안 돼. 반드시 단체의 조직이 돼야 되고 일을 해야 저분은 정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전국에
380여 개 되는 각 정이 있는데 똑같이 사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일을 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정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공동협회 편안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왜? 380여 분 되는 그분들이 얼굴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특색이 다 달라. 캐릭터가 다 달라.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리더십도 달라. 그러면 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과연 지도자는 어떠한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지도자는 과연 어떤 분들이 있느냐?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자,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들으시고, 아, 우리 사도님이 여기에 포함되네. 내가 여기에 포함되네. 조금은 아실 겁니다. 자, 첫째. 그게 나오죠. 주도적 지도자. 주도적. 말 그대로 주도적입니다. 어떤 목표가 설정이 딱 되면 내 몸이 먼저 움직이고, 퍼스트 무브. 먼저 움직이는. 주도적으로 하는 게야. 도전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국에서도 사용 안 하는 긴데, 뭐 이상한 걸,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그거 한번 바꿔보자. 몸이 먼저 움직이면서 굉장히 도전 의식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활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들이 어때? 그 중에 사우들은 활기가 넘쳐요. 재밌습니다. 활동적이고.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자기 혼자 너무 독단적으로 가서 독불 장난이 되면 그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것만 피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앞장서서 막 하시려고 하고, 그래, 따라오시오. 내가 열심히 해볼게. 이런 지도자 좋습니다. 독불만 안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우리 공도 경기에 나가면은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우리 대회 나가면 피부로 느끼는 거. 오케이, 작대 기다리는 거. 또 제작대 받아가 자칫 잘못하면은 소문 딱 밀리면은 2시간 쉬어야 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경기도 어떤 정에서 시간작대를 썼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니까 신기해. 선수 1시간 전에 가가 몸짝 풀고 딱 쏘고 집에 가면 돼.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경주 호림정에 사도를 할 때인데 해마다 전국 대회를 하니까 오케이. 우리 이거 도입하자. 저도 체육인이고 체육 전공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 선수들이 우선이다. 이 방법 도입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받아와가 그 방법을 썼습니다. 하네. 선수들 제일 좋아하고 심판들도 막 복잡복잡한 되니까 심판들도 좋아하고 또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편안해. 안 복잡하니까. 좋은데 선수들한테 더없이 좋은 방법인데 저는 그 방법을 써서 실패를 했어요. 저도 약간 주도적인데 왜? 자, 선수들한테는 시간 딱 맞춰가 오라 해가 참 좋았는데 다음날 11시에 개회식을 한다 하는 거예요. 돈은 뭐 5천 몇백만 원 받아놓고 시장님하고 쭉 이래 놓고 신분들 온다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암만 모여봐야 100명 미만이라 속어가고 개회식에 최소한 100명은 못 와야 되는데 100명 좀 있긴 있는데 선수들이 다 나옵니까? 어디 숨어도 그리 잘 숨는지 다 숨고 없어요. 50명 모아놓고 개회식 하다가 창피당했어. 거기다가 참가자 명단은 그다하게 현수막에다가 벽에다가 800몇 명 개인전, 단체전 90개 팀. 시장님, 연 3일 동안 1,500에서 2,0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양반들이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은 여기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 이번에 내가 이거 제도를 방법을 바꿔서 했는데 결국적으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니까 자, 시에서는 그 많은 돈 줄 때 경제적인 어떤 기대 효과도 보고 주는 거예요.
밥 한 끼 더 팔고 방 하나 더 팔고 이것도 노리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두 번째 제가 미안한 게 우리 공도 대회를 하면은 여기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우리 공도 장비를 파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 생계가 달린 분인데 장군들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데 모여야 저 모이는 하고 가봅니다. 남이 사면은 견물생심이라고 따라서 사고 하는데 마치고 가니까 다음 사지. 제가 너무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래서 안 되겠구나. 안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걸 읽고 제가 참 실수했구나. 이 방법은 내가 시간작대 쓰는 방법은 실패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옛날 하던 방법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적인 리더들은 실패할 확률이 있어. 왜? 시행착오를 느낍니다. 안 해본 걸 처음으로 한번 하려고 하니까 이들 시행착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과감하게 도전도 해보잖아. 이게 방법이 잘 되어서면은 저는 또 한 계단 올라섰는데 실패해요. 한 번은 제가 3년 전쯤 되는데 담양 총무정에서 오신 분 계세요? 담양 총무정. 거기에 전국대회를 갔는데 지금은 일반부, 노년부, 여자부 합쳐서 혼합작대를 개념합니다. 그렇죠? 거의 다가. 그런데 거기에는 하루는 일반부 다 끝내보고 둘째 날은 개인전 둘째 날은 여자부, 노년부만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 슬쩍 한번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일반부들 끝내만 시상식도 하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13개, 14개, 15개 맞춘 분들은 다음날 또 오셔야 돼. 첫날 오신 분들은. 그걸 편하게 하시려고 그 몇 분을 편하게 하시려고 이 방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또 정에서는 선수들은 어때요? 일반부, 노년부, 여자부 이렇게 합쳐갖고 뭐 한 차 타고 가고 이러는데 작년부 한 명은 지원차로 오고 다음날 또 노년부 또 여자부 두 분 따라오시고 낭비잖아. 아직도 그 방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볼 때는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도 주도적인 이런 리더예요. 그 주도적 리더는 일을 하다 보면 성공도 하지만은 가끔 실패할 확률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내려야 되느냐? 너무 급하게 가지 말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리프레시하는 겁니다. 뭐냐? 휴식을 줘라. 사도님 어디 뭐 관광 다녀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텀을 주는 거예요. 기간을 약간 더 주는 거예요. 여유를 두는 거예요. 사도님 생각은 정말 오르신데 우리가 일주일 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을 한번 붙여봅시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사도를 살살 달립니다. 오케이, 그거 합시다. 그래 놓고 일주일 동안 싹싹 해갖고 이 방법이 과연 좋은지 바쁜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더 잘할 수가 있다. 이게 주도적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 점은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응적 리더. 대응. 따라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방법 그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주도적 같이 안 하던 건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리더 괜찮습니다. 그런 분 사도님 계시나? 괜찮습니다. 왜? 그분도 나름대로는 교육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획기적인 거는 그분이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까지 오던 걸 따라합니다. 자, 해마다 전국 대회를 열는 정인데, 자, 이분들이 그 밑에 이제 사무장이 안을 짜가 갑니다. 사도님, 우리 50달에 있을 전국 대회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 작년하고 똑같지? 그 작년은 우리 잘했잖아. 그럼 그대로 하자. 오케이?
근데 우리 돈이 뭐 500만 원 보조금이 덜 나와가 좀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감 좀 주라라. 장기상 좀 주라가. 그래서 돈 맞춰가 하면 안 되나?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합니다. 실수합니까? 안 하지. 안 합니다. 할 거 없잖아. 작년 했던 그대로 하는데 실수할 게 뭐 있어?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만 계시도 우리 공도는 발전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대응적인 이 리더를 했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잘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만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교육적인 지식을 높여드리고 또 경험을 쌓아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분은 틀림없이 그 정이 더 잘 발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도님, 지도자 강습 한 번도 안 가시죠? 사도님 내가 지도자 강습도 안 가시면 뭐 합니까? 오늘 갑시다. 왔어. 뭔가 배워갑니다. 그래, 오케이. 사도님, 이번에 대공에서 열리는 전대항전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한번 참가해 봅시다. 억지로 이제 사도님 말씀드리니까 참석했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는 생판 다른 걸 해요. 이런 게 어서 했나? 서울 임정무소에 계십니다만, 지금 유튜브 방송 2개 합니다. 이야, 북도가 이마에 발전했나? 새로운 경험을 넓힙니다. 자기 정에서 할 때는 개인적 기록 적고 단체적 기록 적고 기록을 하나 바쁘다. 왔다 갔다 시즌 받아가. 이걸 또 보고는 어떻게 했나? 야, 우리도 컴퓨터 잘 맞힌 사람 있지? 그 사람 불러다가 내년에 저 방법 쓰자. 호림정도 지금 기록 안 합니다. 모니터 큰 거 65줄 갖다 놔놓고 컴퓨터 체외가 바로 탁 나오도록 정리는 안 하지만 원점을만 듣다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다니가 경험을 넓혀야 되는데 우물한 개구리같이 가만히 계시는 사람이 안 됩니다. 달리셔야 됩니다. 이럴 때 오시고 강의를 듣고 세상은 변했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앉아 계시면 안 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인 지식과 경험을 넓히 드리면은 이 양반은 어디로 가나? 주도적으로 싹 바뀝니다. 대응적에서 주도적인 쪽으로 바뀌어 가면은 틀림없이 그 점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적이다. 괜찮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은 수동적 지도자로 나오죠. 말 그대로 수동이다. 능동이야. 안 시키면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외부로부터 자극도 안 받아. 너를 시켜도 사도 너거는 와하고 대도 하면 안 하노. 들은 지금 많죠. 안 듣습니다. 편안하게 사도님 자리 딱 지키고 결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십니다.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저 정말 잘 돌아가. 왜 잘 돌아가? 사도님이 일을 안 하지만 일은 누가 합니까? 밑에서 사무장이 하고 재무가 하고 다 합니다. 사도님 이번에 원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과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내한테 왜 물어? 이렇게 됩니다. 아예 밑에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안 합니다. 완전 말 그대로 수동적이. 자, 저건 그대로 흘러갑니다.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사도님이 무능해도 문 닫는 건 아닌데 저건 돌아가. 일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돌아간다 얘기입니다. 자, 옆에서 묻습니다. 너가 정오번에 사도님 바뀌셨는데 어떤 분이고? 물어요. 우리 사도님 사람은 정말 좋은데 뒤에는 일 능력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겁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사도님 정말 성격도 좀 까다롭고 별나다. 그런데 그래도 화합 잘하고 일하시는 거만 새벽 5시에 오셔갖고 막 정문 열고 계획 다 잡고 어쩌이다. 얼마죠? 그럼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좋은데 이런 말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능력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닙니다. 별나도 좋으니까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수동적 리더. 자,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
더 잘하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임무를 주면 안 돼요. 줘봐야 뭐네요. 그럼 사도님 임기 기간 동안 편안하게 계십시오. 이런 리프레이스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임무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도님이 자기들끼리 사도님 안 하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자. 부사도님이 생존하고 나는 내일도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밖에서 보면은 점은 돌아가는데 발전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런 분 계시면 저 뒤에 계시는 분 고개 숙이지 말고 괜찮습니다. 본인 얘기하는 줄 알았으면 고개를 푹 숙이십니다. 그래도 굉장히 나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런 분이. 예, 그래도 사람은 좋잖아. 거기다 사람까지 나빴으면 사람은 좋으니까 그래도 넘어갑니다. 일 다른 사람 하면 되니까 대책은 리프레스가 임무 교도를 합니다. 사도님은 그러면 이런 것만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 점잖게. 사도님 요거는 할 수 있지요. 대회 하는데 사도님이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는 오래되었으니까 막 예배 소개나 보내 사도님 좀 해주십시오. 저를 부사독을 했는데 오케이 내가 할게요. 이래 나옵니다. 사람은 좋으니까. 자, 네 부류 중에 한 부류 방어적 리닥하는 게 있어요. 방어적 리닥. 말 그대로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방어. 항상 안 되는 걸 열그릇입니다. 사도님이 이거 한번 합치면 어떻습니까? 야, 사람아 우리 정 조그만 한데 우리가 그거 할 능력이 어디 있어? 안 돼. 사도님 우리 정도 지금 관역 4개 나왔으니까 주차장도 잘 되고 있는데 한데 전국대회 하면 안 되면 돈의 신선 대회라도 우리 그래도 이제 회원들 명예도 있고 한데 한번 합시다. 야 대회 안 해도 우리 정 잘 돌아가는데 하다가 사고 나면 네 책임질래? 이러 나옵니다. 방탓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돈 네가 내나? 이래 나옵니다. 방어지기 안 합니다. 무조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기적입니다. 왜? 핑계만 됩니다. 화를 한숨 대가 딱 쏘고 나와 한숨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심판을 보니까 그런 광경 자주 봐. 그러면 딱 쏘고 내려오면 친구가 뒤에서 야 몇 발 샀니? 몇 중 했니? 얘기는 안 해. 아 초시는 뭐 우리가 땡기다 보기에는 뭐 바람도 약간 뒷바람 좀뭐 바람 못하고 좀 됐지. 뭐 어디가 바쁘고 두 번째는 이리 내리가 또 더 바쁘고 세 번째는 또 뭐 촉바람 두 번째라고 땡기지 방향이 또 뭐 그런가 뭐 너무 아프고 네 발까지 한 발도 못 맞췄어요. 5발째 어디 했나? 맞기는 맞았는데 고성이 또 안 돌리죠. 오만 핑계 다 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지도자 하면은 뭐가 돼? 방어적 리더가 돼. 절대 그런 사람 청구하면 안 돼. 야, 몇 발 맞췄니? 3발밖에 못 맞췄어요. 그래도 아니 2손 남아있잖아. 이제 다 몰아프지 뭐. 그러면 뭐 장례상 타고 가면 되지 뭐 내 실력이야.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아. 하나는 어디로 가고 하나는 부산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마지막에는 심판 뭐 욕도 그게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남의 탓만 하는 그런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대책을 어떻게 써야 돼? 뒷부분 제거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전국 380몇 개 정 중에 제가 알기로 17군데 그런 분 계시는데 그 정의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올라갑니다. 뭐 저를 나오라는 압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군도 협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 비슷한 분은 내가 한번 봤는데 진짜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자, 방어적 리더 절대 안 됩니다. 이와 반대에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분의 리더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수염 짝기란 사람. 오케이, 링컨.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왔습니다. 경주 가깝네 이제. 역시 경주가 아니면 울산밖에 없다. 자, 16대 링컨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 노예 정치에 앞장선 분, 그 해방을 부르시는 분 아닙니까? 자, 이분이 남북 정쟁 때의 시갑니다.
남북 전쟁 때 막바지에 게티즈버그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이기면 링컨은 북군이에요. 링컨이 승리하면 북군이 승리로서 전쟁이 끝나고 남군이 이기면 전쟁이 끝나는 그런 굉장히 사활이 달려있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링컨이 참모들 사령관하고 장군들 모아놓고 밤새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작전 명령이 확 떨어지고 전략을 다 샀어. 그런데 사령관이 잠이 옵니까? 내일 아침 몇 시에 공격 명령을 딱 해놨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때 링컨이 자기 방에 가서 편지를 한 장을 딱 써갖고 싹 봉투에 이어갖고 사령관 머리맡에 놔두고 전장을 떠납니다. 아침에 딱 이 편지를 사령관이 딱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존경하는 사령관님, 만약 내일에 이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하면은 모든 영광은 장군의 사령관의 것입니다. 만약에 패배하면은 대통령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패배했을 때 이 편지를 온 국민들한테 공포를 해주세요. 대통령이 내가 무모하게 발표했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왔어요. 이분이 방어적인 리더의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그 부하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있는 리더십을 가졌으니까 이 링컨이 후세의 교과서에도 남아 계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사도가 되고 회장이 되고 또 다른 단체의 회장이 대표자가 되면은 지도자가 되면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고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멋쟁이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계셔요. 자, 우리의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한번 볼까요? 우리 조선은 어떻게 했어? 조선 말기에 우리 왕들이 전부 어느 리더입니까? 방어적 리더예요. 방어적인 이런 태도 때문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자, 세국 정치를 쓰면서 외국 문물을 완전 차단시키지요. 국내는 첫날 만날 양만 상만 나누고 당파 싸움해가 네가 잘났니 못났니 갈등만 생기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방어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뺏겼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참 잘하는데 이놈들도 한때 1800년대 청나라 때 굉장히 수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청일전쟁, 아편전쟁에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아편전쟁 여러분 알다시피 청나라 우리는 괜찮아. 이 대륙을 가지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수동적이라.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난립하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뭐를 합니까? 아편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아편을 많이 사용했냐면은 떠도는 유민들까지도 아편을 사용했어요. 전 국민의 거의 다가 아편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벌써 서유럽, 영국 같은 데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뭡니까?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막 투자를 하고 하는데 영국에서 보니까 돈이 없어. 아차 저기 보니까 돈값 제일 싸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마약입니다. 오케이, 아편 파야지. 영국이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해군을 자랑하는 영국입니다. 그때 인도도 벌써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어요. 인도에서 아편을 제외해가 만들어갖고 중국에 밀매를 합니다. 영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만보니까 나라 꼴이 안 되니까 아편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영국은 돈에 재미가 붙어갖고 계속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매수를 해가 아편을 계속합니다. 팔다가 고만 팔자, 팔아먹자 이렇게 하다가 일어난 전쟁이 아편 전쟁인데 청나라가 졌잖아요.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1860년에 조선이 국민들이 몬살이 됐다고 농민들이 힘을 합쳐 일어나는 게 바로 뭡니까? 동학농민의 전통주 동학농민의 나이다. 그걸 막을 힘이 없어가 청나라에 지원병을 구합니다. 정말 썩을 대로 썩었잖아요. 조정이. 그래서 청나라에 지원병을 구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습니까? 무조건 조선을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선을 소나기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 아마 교과서에서 여러분 잘 기억나실 겁니다. 너희들의 군사가 오는 만큼 일본도 군사가 온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같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해서 저끼리 상황 붙어있는 게 청일전쟁입니다. 일본이 청나라가 패했어요. 청일전쟁은 지금 중국 학생들 교과서에 나가고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걸 안 실려 있어요. 왜? 그 큰 땅덩어리 가진 대국이 서나라 조그만한 데 참 있겠으니까 북군 후보가 교과서에 실지 말아야 됐습니다. 안 실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으면. 그 청일전쟁. 그래서 세계의 역사도 뭡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갖고 역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우리 활터도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으면은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중대한 그런 기로에 서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사도님 한 분 뽑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아까 이런 유형을 잘 생각하면서 저분은 방어적이다, 뽑으면 안 된다, 나는 저분 뽑으면 이적한다, 이런 각오가 써야 돼요. 진짜입니다. 자, 이쯤 하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과연 훌륭한 지도자는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질. 이 중요하죠. 자질입니다. 첫째,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늘 그릇된 판단만 해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자 신임을 못 얻습니다. 안 믿습니다. 리더 자격이 없어요. 리더십이 떨어져야 됩니다. 판단을 올바르게 해야 돼. 그걸 우리가 성숙한 판단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판단력. 자, 판사가 마지막에 판결하는 것도 뭡니까? 판단력이다. 판사가 너는 이런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형법 몇 조에 의해 갖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 판단을 딱 내립니다. 판결을 합니다. 판사가 지 마음대로 합니까? 형법 몇 조에 의해가 뭡니까? 판사가 갖고 있는 교육적 지식입니다. 법 공부를 했잖아. 지식이다. 심판이 사대에서 말 안 듣고 막 이 경기 진행을 방해해야. 뒤로 3번 선수 뒤로 돌아보세요. 경기 진행 방해. 알죠? 자, 1차 경고입니다. 옐로우 카드 딱 내립니다. 심판 기분대로 합니까? 아니야. 심판 매뉴얼이 나와가 심판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육적 지식이라. 그래서 자신 있게 딱 판단을 합니다. 그럴 판단이 아니죠. 교육적인 지식과 또 뭐? 경험입니다. 그게 많아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이러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왜 그런 판단을 내리면 그 사도님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못한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판단은 경험이 판단을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소로 댕기고 성남대에도 많이 댕기고 전국 어디 대도 댕기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하다가 교통사고도 한 번 나본 사람은 두 번 세 번째 나면은 자기 혼자 처리 잘합니다. 와, 경험이 있으니까 처음 하면은 당황하잖아.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야단식입니다. 근데 한두 번 난 사람도 잘해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숙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교육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소로도 많이 다니시고 공부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되려면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성실함이라. 성실함. 여기는 뭐냐? 성실함 하는 거는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지도자라는 분이 책임감이 없으면 어떡해? 지도자라는 분이 정직하지 못하고 내 엉뚱한데 신경 쓰고 제사보다 제빨을 못해서 자꾸 신경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시대의 민감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옛날에는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 했는데 지금은 1000만의 말씀. 뭐 1년마다 변하잖아. 아파도 올라가고 내비게이션 한 달마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런 세상인데 우리 사도님은 자리에 앉기만 앉으면 라떼는 말이야. 야, 전기세 아까봐가 지금 들어온 그 젊은 것들이 막 고맙다 생각해. 우리는 선배님들 무슨거가 관역에 허가시 비춰놓고 촛불 쏘아놓고 이래가 우리 야사했는데 그래도 13중 14중 했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 잘 팔립니다. 자, 지금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 들어올 때 직장을 갖고 있고 야사 됩니까? 이래가 들어온 분들한테 야사 몬소 갖고 전기세 있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쏠 때 여기 어울려갖고 간역 3개 다 쓰지만 한 장만 써거라. 뭐 이런 말은 괜찮지만 라떼는 말이야 후라시가 나오고 촛불이 나오고 이러나 너그 보세요 이놈들아. 어? 성당 보러 가면 너거는 뭐 밤 늦기나 말거나 너거는 하루에 무슨 소고 오지? 나는 이 사람아 하루에 한 손씩 3일 동안 뒤에 성당 보러 다녔어. 그래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일 동안 성당 보신 분 한 분 안 계십니까? 예. 저도 그런 경험 없는데 라떼는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옛날에는 반역한 게 있고 지금은 뭐 3단까지 4단까지도 지방에서 보고 4단부터 이제 전국에서 보는데 그때는 전국부터 같이 갔어요. 인원들도 적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초당 2단 보러 갈 때 하루에 3손 쏘고 다음날 3손 쏘고 이래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가다가 강돈역이 있을 때는 하루에 6손 쏘고 다음날 3손 쏴야 되는데 6손 쏘아놓고는 집에 갈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내일 하루 더 자야 본전 찾겠나? 이랍니다. 그런 경우 임정근이 기억납니까? 예. 몰라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얘기만 됐어요. 예, 그런 얘기를 구사님들이 안전대로 라떼는. 자, 라떼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분 요즘 뭐라고 합니까? 그 어느 쪽이라? 경북이래요? 오케이. 자, 지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맞습니다. 꼰대인데 40년, 50년 전에도 저도 학교 다닐 때 꼰대했어요. 꼰대가 뭔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리 주의적인 의식이 많은 늙은이들을 부르는 속어 언어가 꼰대라. 꼰대 얘기 할까요? 자,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 꼰대. 같은 말을 2번 이상 자주 하는 사람 꼰대. 뭐 강의하다가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는 이들 꼰대라. 자, 요즘 젊은 것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 이도 꼰대입니다. 자,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 무조건 말 놓는 분이 있어. 그것도 꼰대입니다. 근데 자기 집구석도 못 다스리는데 나라 걱정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보자. 세상이 이래가 되겠나? 나라 꼴 이래가 되겠나? 자기 집도 엉망인데 그것도 꼰대입니다. 자, 꼰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시키고 싶으면 신부에 될 그래도 양심 고백 한번 해봅니다. 나는 꼰대다. 오케이. 양심스러워. 오케이. 뭐 대표로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들으시는데 요 2분 빼놓고 전부 꼰대라. 자, 꼰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자질. 굉장히 중요하지. 그 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혼자 머리를 찾다가 저기 획기적인 걸 만들어내야 돼. 구성원들을 사고들을 좋아하도록 뭔가 자꾸 아이디어를 짜야 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 자질 시간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남았는데, 자, 그러면은 과연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가 있는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연말이라
연말 총회를 합니다. 자, 올 한해도 우리 사모님들, 사모님 사후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에 아무런 분란도 없고 잘 넘어가게 되면 전부 우리 여러분들 뜻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 잘 부탁합니다. 끝. 안 그러면 이 이야기를 뭐 처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리가는 자기 단체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늘 해가 바뀌고 올해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앉아봐. 작년 한 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합니다. 천만에 안 됩니다. 리나는 지도자답게 자기가 할 일을 공약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전 원래 작년에는 도내 친선 대회를 했으니까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든 전국 대회를 내가 유치를 시키겠습니다. 아, 박수 막 나옵니다. 제가 시에 가서 돈 한 4,500, 5,000 얻어오겠습니다. 안 되면 내가 한 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십시간 내십시오. 전국대회 하는 거 좋습니까? 좋습니다. 박수 막 치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 공약이 헛공약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성원들이 지도자가 밝힌 그 공약을 비전을 따르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좀 해주십시오. 다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모티베이션, 동기유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 지금 좀 바빠서 죄송합니다. 각 정에 계시는 사도님, 또 단체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늘 낙관적이어야 돼.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한테 믿음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구성원들한테 믿음이 가야 되는데, 사도라는 분이 예를 들어가 뭐 폭행 사건에 휘말려갖고 경찰들이 왔다 정에 왔다 갔다 하고, 사도님이 음주 단속 걸려갖고 파주소 왔다 갔다 하고, 그 구성원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안 되죠. 예. 지도자는 공인이라 생각하고 행동 끝이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지도자고 여기에 대표다. 얘가 잘못하면은 우리 정 전체가 요거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정말 구성원들한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개가 뭐냐면은 앞에 공약을 내놔서 반드시 이거를 치러야 됩니다. 전국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 헛공약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거짓 공약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치러갖고, 자, 요번에 처음 했는데 사후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정말 그때는 오늘 잘못했는 거 그걸 삼아서 더 잘하도록 합시다. 오늘 내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결과가 피드백돼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아까 차장님 도우시고 저보고 미치라는데 다음 기회에 인연이 되면은 또 좋은 이야기 나오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또 여러분들과 오늘 좋은 인연을 맺은 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관에 계신 이동수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